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일요일 오전입니다. 오전인데요. 왠지 이걸 빨리 해 드리고 싶어서 자료 정리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손품 파는 방법 두 번째 지역 흐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지역을 갈 때 그 지역이 상승장인지 보합장인지 하락장인지를 우선 검토하게 되면은 나름 접근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북극성에서는 시세 그래프로 구간별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병아리반 1주차에 북극선주님께서 요 설명을 좀 해드렸을 거예요.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 북극성 아니 부동산 경매 고수 만들기 401 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구간을 나눠서 경매로 들어가는 입찰가율에 대한 검토를 먼저 가이드를 좀 정합니다. 이거 평균입니다. 그래서 ABCD 구간으로 나눠서 경매 입찰 적정 입찰가율 정도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A 구간이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시점을 얘기를 합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은요. 요 시점에서는 감정가가 6개월 전이다 보니까 경매 입찰가의 낙찰가율도 한 80% 에서 90% 정도로 하게 되면은 이제 무난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근데 이때에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올라갈 걸 아니까 적극적 입찰가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 6개월 전에 감정이 되는데요. 요 시점이 감정 시점보다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점, 요때는 감정가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신권 입찰 전략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를 지나게 되면은 공격적인 입찰가를 산정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분양사에서 인제 건설이나 분양에 대해서 이슈가 되어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데에는 인제 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매와 실제 거래된 것과 호가 형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지역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에는 호가를 보고 들어가게 되면 고가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 오히려 보수적인 입찰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공급량과 수요량이 어느 정도 인제 맞춰지면서 가격이 인제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만약에 이렇게 하락으로 꺾이는 시점이 온다 하게 되면 요 시점에서 감정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회 유찰된 거 가지고 들어가도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들 입찰을 못 하시죠. 그래서 2회 유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정 가격을 조정을 해서 입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인제 내려와서 한 번 정도 안정됐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되는 분위기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1회 유찰됐을 때 최저가와 실거래가를 시세를 검토하셔 가지고 입찰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격이 인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바닥이라고 생각되었을 때는요. 이 초입에는 보수적인 입찰가를 선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요 시점마다의 나름대로 입찰가의 전략이 있다라는 거죠. 요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간을 나눠서 봅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라는 거는 저희가 딱 정할 수가 없어요. 흐름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시점부터 해서 한 6개월 정도는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구간을 이 구간을 이어가는지 아니면 비구간으로 초입으로 봐야 되는지 요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요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딱 지어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하지만 그 패턴을 이어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비구간에 해당하는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크게 나는 곳들이 지금 풍선 효과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다시 서울 지역으로도 가격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뭐 서울이나 김포, 파주, 일산, 부산, 대구, 울산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이게 호가 형성이 되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구간으로 인제 가거나 이미 갔거나 더 끝에 와 있거나 초입이거나 끝이거나 요런 구간들이 많이 걸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 시세 그래프를 어디서 보냐면은요. 한국감정원의 아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한국감정원 검색하고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아런 사이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이 통계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요렇게 매매 가격 지수를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서 월간 동향 그리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클릭을 하고 위에서는 시도별로 결정을 합니다. 시군구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보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간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니까 요런 매매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에선 제가 대전과 세종과 제주를 뺐어요. 여기 대전과 세종은 너무 이 상승폭이 커서 이 폭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빼고 지금 요렇게 나열을 했더니 가격이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 그리고 가격이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때, 이렇게 각각 지역마다 다른 흐름을 하고 있고요. 이 기준 월일은 2017년 11월 를 기준으로 100을 잡고 이렇게 지수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2017년 파리 대책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요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서울의 가격이 급상승하는 모습 그래프 보이시죠? 예, 가격이 크게 나타났고 이 시점으로 해서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락이 이어져 오고 있었지만 여기 지점으로부터 이렇게 하락했던 구간들이 많은 지역들, 그래서 서울 이외에 다른 지역도 공급 물량이 많았던 이 시점에서는 다른 지역은 전부 다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시면요. 하락 이후에 이제 보합을 하다가 약간 상승세로 꺾이는 그런 지역들이 나타나죠. 경남과 경북 지역들입니다. 요런 구간들이 이제 여기서 하락이 더 이상 멈추고 이제 D 구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D 구간이 여기서부터 이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간으로 보고 맨 끝에서 여기에 보면은 100 이하에서 보면 여기가 꺾이 올라가는 급상승하는 모습 보이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부산하고 충남 쪽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A 구간에 초입인지 중기인지 뭐 말기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A 구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상승장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요런 지역들, 거기다 서인경이 들어가겠죠. 서인경, 뭐 대구 요런 데가 들어갈 겁니다. 요런 곳들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을 하고 여기 비구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요런 그룹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저희가 지역 흐름 읽는 방법은 이 5가지를 같이 검토하시면 돼요. 이 5가지의 증가와 감소를 보시는데요. 인구수와 세대수는 증가하는 게 좋죠.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공급과 미분양은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격이 안정이 될 수가 있어요.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 있죠.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와 증감률 둘 다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요 그래프를 볼 수 있는 곳이 저희가 부동산 지인입니다. 이건 데이터를 저희가 가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볼 줄만 알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지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해당하는 어떤 지역을 할 거냐면 지난 손품 일례에 말씀드렸던 서북구에 있는 경매사 그 입찰 고입찰 물건이었잖아요. 해당하는 물건은 두정 옆에 있는 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두정동인데 그 밑으로는 서북구에도 백석동도 있고 성동동도 있고 불당동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중에서 우리 물건은 두정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여기 인제 인지를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지인에서 보실 때에는 방금 5가지를 어떻게 보냐면 큰 카테고리로 지인 빅데이터에 들어가면은 인구, 세대, 거래량, 미분양을 볼 수 있고요. 수요 입주에 들어가면 수요와 공급 볼 수 있고, 지역 분석에 들어가면 매매, 전세, 그 시세 그래프와 증감률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요런 표가 나옵니다. 인구수와 세대수가 나와요. 일단 서북구예요. 서북구 두정동이니까. 여기서 일단 그 숫자를 보게 되면 매매 인구수와 세대수는 둘 다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증감률이 가장 컸던 시점을 보게 되면은 2016년과 7년, 8년 사이입니다. 요때가 그 신불당동에 아파트가 대거 입주를 시작했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가격 지금 현재도 인구수와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입주 물량입니다.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는 서북구하고 동남구를 나눠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 이후에 2019년, 20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있다가 내년부터는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22년과 23년의 공급 물량은 동남구를 위주로 해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분양을 보시게 되면요. 2010년부터라고 딱 끊어서 보시면은 2010년에는 공급 물량이 많았다가 줄어들었죠. 이때 이제 미분양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이 없어지니까 미분양이 해소가 되었다가 다시 공급 물량이 많아져서 늘어났다가 이젠 거의 다 해소가 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후에는 요 부분이 지금 미분양은 없으니까 지금 현재상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 둘 다 인제 감소하는 거죠.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매매 거래량을 봅니다.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인제 월 평균 매매 거래량 여기는 이제 누적입니다. 누적에 대한 것과 실선은 매매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이 평균 누적보다 거래량이 많아지게 되면 활성화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보다 낮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가 없으니까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보합세를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늘어난 시점 요 시점에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 언제냐고 보면은 2019년 말부터 이렇게 틈틈이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났죠. 아마 그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 영향으로 거래량 유동성들이 한꺼번에 투자자들이 들어갔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평수를 보면은 30 평대하고 40 평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지방으로 갈수록 30 평대의 선호도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2016년에서 8년 2019년 사이에는 평균보다 이하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의 증감률인데요. 위에는 매매 가격, 밑에는 전세 가격. 요 실선들은 증감률인데 파란색은 매매 강도, 그리고 여기 주황색은 전세 강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매와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죠. 근데 이 강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주황색이 매매보다 전세가 매매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이 내용은 실수요청이 탄탄하기도 하고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가가 오르는 것이 이어지는 것들이 나타나는 건데 전세가가 먼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거의 다 전세가 위에 있죠. 잠시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공급 물량이 많을 때에는 잠시 바뀌었지만 그다음에는 거의 다 전세가 위에 있고 지금 현재는 매가가 더 많이 올라가 있죠. 지금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이거 갭이 벌어지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제 A 구간을 어디서부터 인제 보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강도 여기 하락 이후에 여기 강도가 인제 올라간 시점 한 번 치고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A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전에는 인제 가격이 진정되는 시점인데요. 여기에서 인제 전세가의 하락이 인제 약간 멈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 시점부터가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해서 요 시점부터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강도가 올라가면서 여기를 D 구간으로 안전 구간으로 봤고요. D 구간의 초입을 앞으로 당겨올 수도 있습니다. 매가가 조정되고 올라가니까. 하지만 이때는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갭이 더 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이 서북구는 천안의 서북구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올리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거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분양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보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매매 전세 증감률 그리고 매매 거래량 그리고 여기는 공급 물량과 여기 이 면적은 1년 동안 누적입니다. 여기 보면은 연별 입주량이라고 돼 있죠. 누적량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많은 시점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요 시점에서는 이제 전세가 강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 전세가가 오르고 매가가 오르는 요 시점이고 그리고 그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비구간으로 봤습니다. 공급 물량도 없었죠. 그런데 2015년부터 인제 전세와 매매 강도가 갑자기 훅 꺾이게 됩니다. 이때는 가격이 곧바로 영향을 주지 않고 전세가는 받쳐져 있다가 그다음 이후에 인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요 시간이 언제냐고 봤더니 누적 공급 물량의 입주가 누적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요 강도가 하락세가 더 심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C 구간이 이 중간부터 이어져 오고는 있었지만 여기를 C 구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이 인제 쪼끔 감소되는 시점 그러면서 전세가가 받쳐주기 시작을 하고 강도가 쪼금씩 올라가고 요 구간을 D 그다음에 A 구간 요렇게 임의로 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흐름은 지금 보는 것처럼 매매, 전세, 가격과 강도, 거래량, 공급 물량, 미분양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두정동이라고 했잖아요. 이 불당동과 두정동을 두 개로 구분을 해서 멀티 차트를 따로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매매 가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는 불당동 중에서 원에 인제 대장
동이었는데 여기 신불당동이 들어왔습니다. 신불당동이 들어오고 입주 물량이 들어와서 그전의 시세는 여기가 크게 여기가 지금 강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신불당이 들어오면서 가격 회복이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요 차트를 볼 때에는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여기 전세가가 회복되는지를 보면서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걸 같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매매와 전세의 강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공급이 줄어드는 시점을 먼저 보고 타겟팅하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 이전에 전세 거래량이 먼저 많이 일어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두정동으로 보게 되면요. 두정동에는 이 공급 물량의 마무리가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정역에 있는 대단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 시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다음에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가격이 전세와 매매가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는 이 100 이상으로 요 강도와 100 이상으로 시작한 요 강도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가격이 리드하는 곳은 이 불당동이 먼저 리드를 하고 이 두정동은 지금 인제 시작이 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흐름은 같다라고 서북구를 전체로 봤을 때는 같이 볼 수 있지만 동별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포인트와 내용이 다르고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동별로까지 구별해서 전체 흐름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방금 이제 설명드린 거를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잠시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요 아론 사이트에 들어가서 누르게 되면은요. 요렇게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가격 동향, 월간 동향, 그리고 아파트의 매매가격 지수, 그리고 여기 시도별 누르시고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아까 뺀 곳은 여기 두 가지가 어디냐면요. 여기 대전하고 세종입니다. 이게 두 개를 빼고 그리고 여기 제주도가 있습니다. 제주도를 이렇게 빼잖아요. 그럼 이 폭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이 스펙트럼이 큰 거예요. 차이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하고 세종 중에 세종이 가장 높게 여기가 B의 그냥 끝을 달리고 있는 거죠. 가장 높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대전이 상승을 했고 세종,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에 상승 많이 이어진 것은 서울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곳은 어디냐? 경기, 그리고 인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구가 요즘에 최근에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부산인데요. 부산은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여기 맨 위에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광주이네요. 광주는 그동안에 이제 큰 폭으로 빠졌다기보다 이렇게 약간 보합세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광주의 가격이 조금 이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직 여기서 나타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거래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전국의 흐름입니다. 전국의 평균이잖아요. 평균적으로 다 지금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전남입니다. 전남의 흐름이 조금 이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나타나는 게 지금 여기 충청남도하고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우리 경매 물건이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상승세가 여기 이제 올해 들어서 조금 일어나고 있다 보시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울산은 바닥 쳤다가 지금 올라가는 강도가 굉장히 강해졌죠. 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도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충북으로 보게 되면 충북 요렇게 됩니다. 충청북도 한번 요번에 올랐다가 규제 지역 묶이면서 보합세를 가고 있고요. 근데 요번에 충북에서도 최근에 살짝 꼬리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나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매. 예. 그래서 해당하는 그 구라든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부동산 지인입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여기 지인 빅데이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인구수, 세대수 볼 수 있다고 했죠. 요렇게 들어가셔서 충청남도 천안 서북구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대수하고 인구수 변화 나오고 여기서 필요하게 되면은 이제 두정동이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해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두정동의 세대수와 인구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미분양도 들어가서 보시고요. 미분양 지금 요 정도 남아 있다. 중공업 미분양이 남아 있다. 근데 전국이고요. 해당하는 우리 충청남도 천안 서북구 천안시로 나오네요. 예. 구로 나오기도 하고 천안시 전체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거래량도 들어가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시군구 넣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수요와 공급도 지금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전국으로 놓고 전국이 아니라 해당하는 곳에 이렇게 구만 넣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느 연관되는 지역들을 같이 보고 싶다 할 때는 수요와 입주 여기 플러스 하셔 가지고요. 충청남도 서북구 지역 추가, 그다음에 동남구 지역 추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같이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으로 가시게 되면요. 아까처럼 멀티 차트가 한꺼번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충청남도 서북구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거래량과 수요 입주 이렇게 눌러서 같이 이렇게 차트로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추가로 상세로 들어가서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지인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제는 개발 호재 찾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지역 흐름 읽는 방법을 검토해 드렸습니다. 이제 대장동과 대장 단지도 같이 찾아보면 좋은데요. 요거는 다음 주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요 내용은 지금 두정동과 불당동의 위치가 같은 A 구간에서도 다르다라는 거 아까 보셨죠. 그러다 보니 같은 구라도 해당하는 동마다 그리고 물건마다 입찰가율 전략은 다르게 들어간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의 흐름을 보는 방법을 같이 검토해 드렸는데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은 이렇게 책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